자, 오늘은 그 시메트리와 컨서베이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라그랑지안이 어떤 이제 뭐 임의의 역학계의 매니 파티클 시스템에 라그랑지안을 우리가 코디네이트와 그것의 이제 속도와 그다음에 이제 타임을 파라미터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라그랑지 이퀘이션이 그 이 입자의 그러니까 일반화된 코디네이트의 어떤 QI라는 특정한 코디네이트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써진다는 건 이제 배웠어요. 이렇게 라운드 QI 분의 라운드 L 이퀄 0인데 만약에 얘가 이제 그 사이클릭 코디네이트라면은 그 라그랑지안이 이 살짝 바뀌어도 라그랑지안이 아니라 라그랑지안이 이 Q에 대한 이제 함수인데 그 QI라는 그 디펜던스가 QI에 대한 디펜던스가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QI에다가 여기다가 뭐 QI 플러스 엡실론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도 라그랑지안은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쪽 텀이 0이 되고 요 값이 속도에 대한 미분이 얘가 어떤 캐노니컬 모멘텀이 되고 얘가 컨스탄트 오브 모션이 된단 말이죠. 보존이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시메트리와 컨서베이션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 라그랑지안을 이제 아주 일반적인 시스템에서 이렇게 IJ 이렇게 쓸 수가 있었는데, 그 도트 QJ 도트 마이너스 VQ. 자, 이런 경우에 그 사실은 얼른 사이클릭 코디네이트가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 항이 0이라고 해도 이 항이 사라지더라도 여기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코디네이트에 대한 디펜던스가 없더라도 요 항 때문에 그 우리가 이게 어떤 특정한 QI가 사이클릭 코디네이트인지 아닌지 이게 얼른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운동량, 가운동량만 얘기했는데 그 외에도 보존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학계만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일반적이고 좀 더 체계적이고 우아한 방법으로 이거를 다룰 수가 있는데, 자, 그게 이제 오늘의 주제고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네이덜 시어렘. 아니, 여기에 붙는 게 아니고 여기 맞죠? 옴라우트 여기 붙고 네이덜 시어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이덜 시어렘은 그 사실은 거의 모든 시메트리에 적용이 되는데, 거의가 아니라 모든 시메트리에 적용이 가능한데, 우리가 할 거는 그 많은 걸 다 할 수는 없고요. 클래시컬 파티클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에서는. 자, 그 막판에 잠깐 언급을 할 수는 있어요. 필드, 특히 이제 컨티뉴어스 필드에 대한 경우. 자, 이 시어렘이 뭐냐? 자, 액션을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다시 액션을 이렇게 쓰고 라그랑지안에 대해서 얘는 그 Q 도트하고 타임 여전히 파라미터고 시간에 대한 적분이고, 여기서 물론 Q라고 하는 코디네이트는 이 Q1, Q2, QI 쭉 이거를 다 포함한 그런 코디네이트, 제너럴라이즈 코디네이트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그 여기 어떤 이제 코디네이트하고 타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피니테시멀 아주 작은 변화를 주게 됩니다. Q하고 Q 다투는 이제 해당이 되는 거 T에 대해서 모든 베리어블과 파라미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어떤 이제 이 스페이스에서 이쪽을 이제 타임 축이라고 하고요. 이쪽을 이제 Q를 다 나타내는 축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그 어떤 액션을 구하는 거예요. 경로 특정 경로는 뭐 무수히 많으니까 액션을 구하는데 요 액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각각의 특정 지점들에 대해서 이 Q라고 하는 것을 살짝 베리에이션을 시키는 거죠. Q를 이제 베리에이션을 시키면은 그러니까 타임부터 사실은 베리에이션을 시키고요. 타임도 베리에이션을 시킬 수가 있고 Q도 베리에이션을 시키는데 자, 그 베리에이션을 이제 요건 이제 델타 T가 될 거고 요건 이제 델타 Q가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T라고 하는 베리어블을 T 프라임으로 바꿔서 얘는 T 프라임은 T에다가 델타 T만큼 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Q는 Q 프라임에 대해서 이게 자 이렇게 씁시다. 이건 이제 이미 특정한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쓴 거니까 QI 프라임이라고 쓰고 얘는 QI 더하기 델타 QI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속도는 자동으로 나오겠죠. QI 도트 프라임에다가 이게 아니죠. 이퀄이 아니고 여기도 이제 또 이거에 맞게 이제 베리에이션이 생기겠죠. 자, 요런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액션을 이제 구할 건데 만약에 이제 델타 S가 0이면은 얘가 시메트리가 있다는 뜻이죠. 자, 시메트리가 있다는 뜻인데 여기 이제 하나 더 정의할 게 있는데 토탈 이 지금 스몰 델타 Q라고 하는 거는 이쪽으로 변한 건데 만약에 시간도 변화시키면은 사실은 여기서 이 시간이 변한 것 때문에 또 변할 수도 있죠. 델타 T를 우리가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델타 Q라고 하는 거를 또 정의를 해서 이건 토탈 베리에이션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스몰 델타 여기가 아니지. 여기서 스몰 델타 Q는 그냥 델타 QI는 QI의 프라임의 어떤 특정한 시간 t에서 QI의 t 같은 시간에서의 코디네이트 베리에이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그게 아니고 QI 프라임을 하는데 에서 시간도 베리에이션 시킨 거에서 QI의 t를 뺀 값입니다. 자, 그걸 의미를 하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걸 이제 다시 쓰면 얘를 이제 항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Q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복제를 일단 하고 더하고 뺐다 더하는 걸 해요. 뭘 뺐다 더하냐면은 이 QI의 T 프라임을 뺐다가 다시 더합니다. I의 T 프라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뺐다가 더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이 되냐면
요 앞에 항은 스몰 델타가 되겠죠. 타임은 어차피 굉장히 스몰 베리에이션만 했으니까 t나 t 프라임은 상관없고 같은 시간에서의 코디네이트 베리에이션이 돼서 델타 QI가 되고, 얘는 뭐냐면은 코디네이트는 같은데 시간이 변한 거죠. 얘는 다시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얘를 얘는 QI에 t 플러스 델타 t에 빼기 QI의 t니까 얘는 다른 게 아니라 QI의 시간에 대한 변화에다가 델타 t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래서 결국은 토탈 베리에이션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델타 QI 더하기 QI의 도트 델타 t. 이제 요거 나중에 이제 사용하게 될 관계식이니까요. 기억을 하시고. 자, 그래서 variation of the action을 이제 variation 시키는 겁니다. 요 코디네이트와 그 velocity와 시간의 variation에 대한 액션의 variation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걸 이제 따져볼 건데요. 그 델타 S는 뭐냐면은 S, 그러니까 액션의 이제 그러니까 원래 액션, 나중에 액션이니까 L에 QI의 프라임 하고 QI 도트에, QI만의 함수는 아니고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건데, 그냥 일단 뺍시다. 그 다음에 T, 얘도 T 프라임 이렇게 되고, DT 프라임 이렇게 되고, 빼기, 그러니까 원래 액션은 이거요. 자, 이만큼을 뺀 것이 그 베리에이션이 되겠고요. 자, 이제 이걸 이제 좀 정리를 계산을 해볼 건데, 여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일단 얘부터 따져 보면은 dt 프라임은 d에 t 더하기 델타 t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얘는 dt 더하기 d에 델타 t인데 델타의 dt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걸 다시 쓰면은 dt의 1 플러스 라운드 t분의, 이거 좀 이상하게 됐네요. d의 델타 t 그냥 이렇게 써야죠. 얘를 미분을 한 다음에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시 쓰면 일단은 이렇게 다시 쓰죠. 이건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 dt 대신에 1 플러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델타 t 빼기 여기 들어오고, 좀 밑으로 내립시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가로를 쳐서 d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얘를 여기서 그러니까 요 앞에 항하고 요거를 뺀 거를 우리가 델타 L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 항은 이제 델타 L로 따로 묶어내고, 그 다음에 요 항은 또 요 항이 살아남으니까 얘는 그냥 L 라운드 T분의 라운드의 델타 T랑 이렇게 놔두면 되겠죠.
하고 dt 이렇게 쓰고요. 자, 근데 라그랑 제한이 코디네이트와 벨로시티와 시간의 함수니까 얘를 델타 L을 다시 쓰면 색깔을 얘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일단 QI에 대한 게 있고 델타 QI가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거의 벨로시티에 대한 게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점을 도트를 해주고 그럼 더하기 시간에 대한 게 있겠죠. 라운드 T에 라운드 L에 델타 T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이 중에서 이 항을 우리가 라그랑제 이퀘이션 유도할 때 했던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dt분의 d하고 라운드 qi 그러니까 부분 뭐죠? 파셜 디퍼런시에이션 이용을 하는 거죠. 라운드 L 하고 델타 QI를 한 다음에 그죠? 그러니까 전체 시간 미분을 한 거에서 빼기를 이쪽 것만 미분하고 이쪽 것 미분하고 요거 곱한 거. 그러니까 dt분의 d하고 라운드 QI 도트분의 라운드 L 하고 델타 QI 도트가 안 붙죠.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물론 우리가 라그랑제 이퀘이션을 구할 때는 처음점과 끝점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인티그레이션 하면 0이 되잖아요. 델타 QI는 항상 0이니까 끝점과 처음점과 끝점에서. 근데 여기서는 처음점과 끝점도 다 베리에이션 시키는 거예요. 그게 차이고 그 차이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두 항을 합하면은 여기서 전체 미분이 나오죠. 다시 여기 좀 가렸으니까 이 두 항을 합하면 라운드 T에 라운드에 L하고 델타 T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됐어요. 우리가 준비 다 됐고 자, 그래서 델타 S가 이제 텀을 모으면 일단은 라그랑제 이퀘이션에 관계된 것부터 모으죠. 일단은 뭐부터 모으냐면은 내가 여기 이걸 칠 테니까 동그라미 친 거 얘랑 여기는 이걸 바꿔줬으니까 얘랑 먼저 모으고요. 얘를 이렇게 먼저 모으면은 얘는 인티그랄 하고 라운드 QI 라운드 L 빼기 dt분의 d하고 그대로 쓰면 되겠죠. 복제하고 스타일은 검은색으로 이상하게 자, 이게 하나 있고 dt 그 다음에 더하기 이번에는 남은 게 뭐가 남았냐면 얘가 남았고 이번엔 네모로 칩시다. 얘가 남았고 얘가 남았죠. 라운드 t로 쓰면 안 되네. 여기 dt로 써야 되는 거야. 자, 얘가 남았으니까 얘를 공통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 dt분의 d 라운드 qi 도트분의 라운드 L 델타 qi 플러스 L 델타 t하고 dt 자,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라그랑제 이퀘이션 유도한 거랑 차이를 잘 여기서 주지를 해야 되는데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유도할 땐 이것만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점과 끝점을 정해놓고 우리가 그 라이트 패스, 우리가 원하는 패스를 찾는 거였잖아요. 자, 그때는 그 처음과 끝점이 저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값은 항상 0이었어요. 이 값은 항상 0이었는데 지금은 처음 점, 끝점도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코디네이트와 시간에 대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베리에이션을 취한 거기 때문에 그 두 차이를 잘 주지를 하시고요. 라그랑제 이퀘이션 유도한 것과 유도와의 그 차이점을 여기에 있는데 그걸 잘 주지를 하시면 돼요. 일단 어쨌거나 얘가 0이 되려면 이 전체가 0이 델타 S가 0이 되려면 일단 첫 번째는 이 첫 번째 것은 얘가 0, 얘는 0이 되죠. 얘는 0이 되는 게 이거는 라그랑제 이퀘이션이죠. 얘는 0이 되는 게 이게 라그랑제 이퀘이션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시메트리를 만족을 하려면 이 액션이 그러니까 시스템이 약간 그러니까 다른 베리어블을 약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도 만족을 하려면 그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고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양이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델타 QI 더하기 L의 델타 T 이퀄 0.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존되는 양이 뭔지를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코디네이트를 이렇게 변화를 시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찾으려는 건 뭐냐면은 저기 보존량을 찾는 건데요. 그 upon variation 델타 Q랑 델타 Q가 있으면 이제 델타 QI 도트도 따라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한 그 토탈 베리에이션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 and 델타 T. 자, 그걸 이제 찾고 싶어요. 자, 이걸 하는데 어쨌든 이 양이니까 이게 0이 아니라 얘가 컨서브가 되는 거죠. 얘가 컨서브도 되는 양이죠. 잘못 썼네. 시간에 대한 미분 변화가 없는 거죠. 이게 0이 아니고 얘가 컨스턴트.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한 게 0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 값을 이 어떤 우리 값이 이 값이 되는데 결국은 요거를 우리가 컨서브드 퀀티티를 다시 한번 스몰 델타 Q로 되어 있는데 토탈 베리에이션으로 다시 한번 쓰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쓰냐면은 여기다가 여기도 또 한번 뭐 어떤 항을 더했다 뺐다 하는 거예요. 요거를 더했다가 qi 도트 델타 t 마이너스 qi 도트 델타 t 더했다 뺐다. 얘가 이 값이 되고요. 자, 근데 요거는 다른 게 아니라 토탈 베리에이션이고 자, 그래서 이게 결국은 라운드 qi 도트 라운드 l에 라지 델타 qi 빼기 자, 요 항을 이제 포함시킬 건데요. 요 항은 이제 델타 t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하나로 묶어도 되고 자, 이게 이렇게 묶이죠. 라운드
라운드 L 라운드 QI 도트 이렇게 되고 빼기 L 하고 델타 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뭐 이제 컨서브드 퀀터티를 정의하기 위해서 공통의 파라미터를, 그러니까 델타 오메가라는 파라미터를 도입을 하고요. 파라미터고,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델타 t를 어떤 상수에다가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라지 델타 QI를 QI의 델타 오메가 이렇게 씁시다. 그러니까 얘는 뭐 시간만 변할 수도 있고요. 시간만 변하면 라지 t만 넌제로고 QI는 이제 0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코디네이트만 변할 수도 있고요. 그럼 라지 t가 0이 되고 QI가 이제 넌제로가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둘 다 동시에 변할 수도 있죠. 동시에 변하는 게 예를 들면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이 둘 다 동시에 변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쓰고 나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냐면은 이 값을 델타 오메가를 앞으로 뒤로 끄집어내고 여기 QI죠. 라지 QI가 있고, 얘도 델타 T 대신에 라지 T를 끄집어낸 다음에 델타 오메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요 값이 바로 컨서브드 퀀터티고요. 자, 우리가 뭐 어떻게 K라고 씁시다. K는 이렇게 정의된 양이고요. 이렇게 정의된 양이고, 얘가 바로 컨서브드 퀀터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굉장히 포멀리즘만 얘기를 했는데, 얘를 이제 역학계에 대해서 적용을 해갖고 이제 컨서브드 퀀터티를 구해볼 건데요. 그걸 지금 다 하기는 어렵고 한 가지만 해봅시다. 한 가지만. 일단 매니 파티클 시스템이 있어요. 매니 파티클 시스템이 있고, 여기 뭐 입자가 이렇게 뭐 많이 몰려 있는데, 얘를 그냥 이렇게 있어봐. 색깔을 어디 보시 이렇게 좀 크게, 자 이렇게 하고 매니 파티클 시스템을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이 시스템이 이제 어떤 박스에 우리가 시스템을 이제 전체를 기술할 거고요. 이 시스템에 트랜슬레이셔널 시메트리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얘도 이렇게 그리고 자, 얘 전체를 이 전체 시스템을 그러니까 이렇게 그대로 이만큼 옮겨놔도 색깔을 살짝 바꿉시다. 색깔을 이렇게 옮겨놔도 얘는 이제 시메트리를 갖고 있잖아요. 얘가 이만큼 전체적으로 쉬프트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델타 x가 된 거죠. 카티시안 코디네이트를 썼을 때. 그러니까 1번은 우리가 첫 번째 다룰 게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입자 하나의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는 없죠. 우리가 왜냐하면 입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입자가 모여 있어도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는 있어요. 전체를 그대로 이동시키는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 있고요. 자, 그래서 요 델타 xi가 사실은 모든 그 입자에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델타 오메가란 벡터로 쓸 수 있을 거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서 모든 입자에 대해서 QI가 다 1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타임 베리에이션 0이고요. 어차피 델타 t는 0이니까 여기서 라지 t라고 한 거는 그냥 0으로 놓을 수 있고, 그죠? 여기서 타임 베리에이션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코디네이트 베리에이션은 타임에 대한 거는 잊어도 되고요. 델타 t는 0이니까 타임에 대한 건 잊어도 되고 스페이스가 이만큼 변하니까 똑같이 모든 입자에 대해서 동일하게 뭐 방향에 따라서는 다르죠. 방향 세 방향이 있는데 x, y, z에 대해서는 다르게 변하지만 요 입자 하나 아니 모든 입자에 대해서 동일하게 변하고요. 자, 그래서 얘를 델타 xi를 우리가 델타 오메가라는 벡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QI라고 하는 게 벡터가 되죠. 얘가 잠깐만 있어봐. 이게 1이 되는 거지. 벡터가 아닌. 얘는 이제 I는 파티클 인덱스 여기서. 가만 있어. 이 I랑 구별하기 위해서 알파라고 씁시다. 파티클 인덱스 1 파티클 인덱스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컨서브드 퀀터티는 뭐냐면은 K라고 하는 양은 이제 벡터량이 되겠고요. 세 방향을 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얘는 여기서 다른 게 아니라 라운드 Q 그러니까 for all 알파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고요. all 알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Q 알파 이렇게 써야 되는데 Q 대신에 이제 X 이제 벡터 맞네. X 알파하고 라운드 L. 자, 근데 여기 모든 알파에 대해서 1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라운드 X 알파 도트 분의 라운드 L. 자, 이건 뭐예요? 이거는 토탈 모멘텀이죠. 만약에 우리가 라그랑지안을 이렇게 카티시안 코디네이트로 다 썼다면 서메이션의 베타라고 할까요? 2분의 1의 m 베타 질량에다가 x 베타 도트 x 베타 도트 이렇게 쓰면 빼기 이제 함수 라지 x로 씁시다. 모든 위치의 함수. 자, 얘를 이렇게 쓰면 이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가 있어서 얘는 이제 k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p라고 씁시다. p라고 하는 값은 요거를 계산을 하면 다른 게 아니라 m 알파의 x 알파의 도트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이 네덜 시어렘의 포멀리즘 안에서 그 트랜슬레이셔널 시메트리에 해당하는 것이 토탈 모멘텀이라는 것을 이제 보일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로테이셔널 시메트리하고 이제 타임에 대한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가 있는데, 그 다음에 사실은 갈릴리안 인베런스도 있고, 그 모든 시메트리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